야당은요, 검찰이 꾸린 수사팀에 친정권 검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며 김태훈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선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인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해놓고 박범계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여전히 꼬리 자르기, 몸통 감추기가 될 것이 뻔합니다. 자, 야당의 이런 지적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런 입장을 또 보였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서는 좀 편향성, 좀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어제 조금 나왔었는데 왜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공정하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님께서도 이제 장관님 후배시고 김태훈 차장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검찰과장으로서 법무부에서 핵심적인 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지검으로 가야 됩니까? 그건 당치 않은 얘기. 자, 당치 않은 얘기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요, 일부 이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수사팀에 포진해 있어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후배라고 해서 엮는 거는 그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저는 이제 검찰이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많고 대선 관련돼서 후보자와 연관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수사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길 바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만약 수사가 잘못되거나 아니,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의문점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이거 특검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 그거는 본인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제대로 수사해야 되고 어떤 편파성, 이 불편 부당하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수사를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검찰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저도 최 교수님 말씀처럼 검찰이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야당에서 바라보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중앙지검의 구조 자체가 네. 좀 편향적인 건 사실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네네. 때.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정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박범계 장관의 고교 후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더 있습니다.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 지금 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되는 분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실무를 담당했던 분이고 그리고 김영준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보면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좀 편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박범계 장관이 이런 얘기하셨죠. 아니 그러면 부산에 가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부산이 아니라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 검찰에 이어서 경찰도요, 늑장 수사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미리 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라면서 경찰청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 후로 5달 뒤에 경찰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가로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용산경찰서가 금융정보분석원의 통보를 받은 직후 한 달 지나서 이성문 당시 화천대유 대표를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넉 달 동안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를 조사를 했던 것들은 최근에 공개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 대표를 넉 달 전에 조사를 경찰이 이미 했었다. 이거는 요번에 새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넉 달이라는 시간은 이 관계자들이 이상한 흐름을 감지하고 무언가 대비를 하고도 남을 시간이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죠. 경찰의 발표는 이래요. 용산경찰서인데 경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성문 대표를 조사하고 3차례 이걸 소명 자료를 냈대요. 그 네. 소명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소명 자료가 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명 자료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이 그만큼 걸린 건지 아니면 정말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걸 늦게 했는지 그건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 김만배 씨를 4개월 뒤에 부르다 보니까 두 사람이 입 맞춰가지고 네. 증거를 일정 부분 좀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이제 경찰 입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소명 자료 받아서 분석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입을 맞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제가 볼 땐 녹취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김만배 씨나 이성문 씨나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뭘 입을 서로 뭐 말 맞춘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의 논란이 되고 이 정도의 이 규모의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을 경찰은 넉 달 전에 이 대표를 조사하고 그리고 전혀 감을 못 잡았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늑장 수사 관련된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네.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용산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소명자라는 걸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이게 그 규모 자체가요. 김만배 씨가 대략 473억 정도를 회사로부터 사업 운영 경비를 쓸 수 있는 그 내역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걸 빌려서 회사에서 그 자금을 썼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이상한 거라면 이거는 용산서에서 그냥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네. 수사가 훨씬 커졌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 터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수사에 급히 뒤늦게 착수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을 피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화천 대유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Q&A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